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긴 사건이라도 땅은 기억해주지 않죠. 여기는 헤이스팅스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거의 1000년이 지난 지금 많은 피를 흘렸던 그 전투의 흔적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허나 잉글랜드의 운명이 바뀐 곳이죠. 여기서 왕이 살해당했으니까요. 그 전투의 승자가 왕좌에 올랐습니다. 1066년 10월 14일 이게 있었기에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위의 타피스트리. 이 작품은 당시 전투를 그림으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이 여기 있군요. 헤럴드, 잉글랜드 앵글로색슨 왕조의 새로운 왕이죠. 그리고 그에 맞서는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은 선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했고 잉글랜드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헤럴드 왕과 왕좌를 다투기 위해서요. 하지만 폭풍이 계획을 좌절시켰죠. 한편으론 헤럴드 왕은 바이킹 침략자들이 북부에 상륙했음을 알게 됩니다. 또다시 왕위가 위협받게 된 것이죠. 그는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 윌리엄은 도버 해협을 건너기 위한 알맞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날씨가 맑아졌고 윌리엄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북쪽 250마일 지점, 헤럴드 왕은 바이킹을 물리쳤습니다. 이제 윌리엄의 소식을 듣고 군대를 남쪽으로 돌렸죠. 이윽고 아침 9시가 되자 고지에선 윌리엄의 노르망군은 헤럴드의 앵글로색슨 군대와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무대는 준비됩니다. 승자가 받을 상품은 잉글랜드입니다. 프랑스 게들롱에 왔습니다. 어떻게 그 커다란 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땅 위에서 중세시대에 지을 수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죠. 기간은 25년. 최대 규모의 고고학 연구 중 하나였습니다. 성의 가장 중요한 방어 시설은 바로 성벽입니다. Castle walls had to be incredibly thick in order to resist attack and absorb the impact of projectiles fired from trebuchets. 이 커튼형 벽은 지하 20피트까지 내려가며 중간중간에 탑을 세워놨죠. 초기 노르만족 성의 경우 탑은 사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에 참전한 유럽 기사들은 동쪽 지역에 둥근 탑을 봤고 각을 없애면 탑이 튼튼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 지형을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벽을 완성하는 데에는 3만 톤가량이 필요했습니다. Transport costs in the Middle Ages were incredibly expensive. So having a good supply of local stone close to the castle was vital. 채석장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면 우선 손드릴로 구멍을 일렬로 뚫고 Once all the holes are ready, I'm ready to put in the iron wedges and I'm ready to split it open by hitting very hard on each wedge with a big sledgehammer. 돌을 적당한 크기로 나눠서 말을 이용하여 운반합니다. 인간의 힘도 사용하죠. 이 물레는 최대 0.5톤까지 들 수 있습니다. The walls are built like sandwiches. On the outside you have facing walls built from better quality stones.
And the inside, the rubble cores, they're built with softer stones and other offcuts from the quarry. And they're built up in layers with a very thick, coarse mortar. 이 기발한 방법으로 트레빗의 투석기의 공격도 견딜 수 있는 성벽을 만들 수 있었죠. 사음은 정교한 창문, 천장, 계단 등으로 조각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럽지만 귀한 석회암이 사용됐죠. 성은 고도의 건설 기술로 축조되었습니다. 가히 중세공학의 총알아 할 만합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건축 기술의 수준을 대변해 주죠.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한 사람의 죽음은 역사의 향방을 바꾸어 놓게 됩니다. 앵글로색슨 왕조의 헤럴드 왕이 잉글랜드의 남해 아래서 살해당했으며 그 군대도 노르망디 윌리엄에게 패배합니다. 앵글로색슨의 통치가 종말을 맞은 것이죠. (1066년) 크리스마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윌리엄이 왕관을 쓰고 잉글랜드 노르만 왕조의 시조가 됐죠. 그에게 남은 일은 잉글랜드를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잉글랜드에 자신의 표식을 세웠는데 바로 전략적 위치에 성당과 성을 축조한 것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건물들이었습니다. 이로써 앵글로색슨족들에게 누가 지배자인지를 상기시켜준 것입니다. 하지만 노르만의 통치에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은 전국에 걸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윌리엄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북부였습니다. 1069년 노썸브리아의 귀족 무리가 바이킹 침략자들과 동맹을 맺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들은 함께 노르만족이 점령한 요크로 진격했죠. 중요한 성당이 있었던 요크는 아직도 고대 로마가 세운 벽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요크를 구하지 못했죠. 결국 요크와 요크성은 반란군에게 점령당합니다. 윌리엄의 새 왕국이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1세는 요크를 탈환해내야만 했습니다. 윌리엄은 군사를 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르만 군대가 요크로 향하는 긴 행군을 감행하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반란군의 저항과 맞닥뜨리게 될까요?